구포를 지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부산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시내를 접하게 되는데 서울 쪽에선 전혀 볼 수 없었던 풍경이 오른쪽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포서부터 부산까지는 정말 제2의 도시가 아니라 철도에 있어서는 제1의 도시다. 그렇죠. 정말 서울 쪽에서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규모가 압도적인 규모가 펼쳐 있었죠. 확실히 철도의 일대 거점이죠. 예. 부산이. 한때 부산직역이 부산역 기능을 했다면서요. 부산역이 원래 지금 중앙동에 일제 때 네. 있다가 지금 위치로 이전을 하기로 결정이 나면서 그 공사를 하면서 그 구간을 폐쇄를 하고 약 4년간을 종착역 역할을 했었습니다. 부산역이 중심이 아니라 예. 핵심은 가야인 거죠. 네, 저희는 가야가 중심이죠. 가야, 부전, 서면 요 지역. 예. 부전역이 참 중요한가 봐요.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지겠죠. 철도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여전히 요충지네요, 부산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석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회에 걸쳐서는 부산 철도 특집을 해보려 합니다. 예전에 인천철도 특집을 할 때 양쪽에 두 분을 모셨는데 이번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뻗어나가고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앞으로 계획되고 놓이게 될 철도에 대해서 한번 깊게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이 부산 철도의 미래는 엑스포에 달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녹화하는 날짜가 미묘하게 그 발표 직전이어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엑스포 부산 유치가 됐을 경우와 안 됐을 경우를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 확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인천특집 때 소개해드렸던 두 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저의 오랜 답사 동료이자 고등학교 친구인 이모 씨. 안녕하십니까, 이모 씨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죠? 예, 뭐 그냥 직장인입니다. 건설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업계인데 여기 나와 있냐라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설업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기간산업 쪽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각종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 토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류기훈 선생님이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예, 저는 과거에는 서울서 부산까지 새마을 운행을 담당했었고 지금은 업그레이드된 KTX를 운행해서 거의 부산을 한 달에도 한 4번, 5번 정도 운행하고 있는 류기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KTX 기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KTX 기장 류기윤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입말로는 기관사라고 하면 이제 익숙하실 이름인데 업계에서는 정식으로는 기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인천철도 특집 때 보셨겠지만 여기 셋이서 또는 이제 확장해서 답사팀으로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SOC 관련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 가서. 근데 그중에 특히 많은 얘기를 나눈 곳이 이 부산이죠. 영상이랄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부산역부터 해서 위로 뻗어나가는 밀양 청도로 향하는 경부선 잘 아시겠죠? 잘 아시는 노선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경전선. 그리고 부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동해선. 예전에는 동해남부선이라 불렀는데 요즘은 통합해서 동해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고 곧 개통이 될 겁니다. 통합으로. 그리고 KTX 고속선이죠. 예, 고속선. 유 기장님은 요 라인으로 주로 운행을 하시는 거죠. 예, 저희는 그 고속선 라인도 운행을 하고 아주 드물게 뭐 1년에 한 3-4번 정도는 여기 밀양 뭐 그 경산. 옛날 재래 경부선. 예, 그쪽도 운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3-4번씩 왜 이쪽으로 가시나요? 일단은 만약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천재지변? 예, 그래서 고속선 운행을 못하면 일반 선로로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감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끔씩 제가 부산 서울 오고 갈 때 구포를 통하는 KTX를 타거든요. 예. 그러면 재래선 타게 되는 거죠, 일부 지역은. 예, 그렇습니다. 구포라고 하면 이쪽이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부산의 서북 쪽이죠, 구포가. 예. 구포 국수로 유명한 거고. 근데 낙동강에서 가장 긴 철교가 있었던 곳이고. 그러니까 일로 가게 되면 약간 옛날 재래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KTX인데 예전에 부산까지 5시간 걸리던 그 느낌이 좀 있어서 가끔씩 추억을 잠길 겸 타곤 합니다. 근데 지난 7월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일부 이쪽으로 운행하지 않았나요? 고속선이 끊기고 그래가지고. 고속선이 끊기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당연한 얘기지만 우회 선로로 그 경부선 기존의 라인을 운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연습 겸으로도 이쪽으로 운행을 하시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류기훈 기장님을 매번 모시는 이유는 이 현직 기장으로서
저희는 주로 여객으로 타잖아요. 손님으로. 맨 앞에서 철도를 볼 일이 없는데 현직 이제 업계 종사자로서 느끼는 감각이 남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증언을 듣기 위해서 자주 오시곤 하는데 오늘도 그래서 그 경산이었죠. 예. 경산에서 부산으로 들어간 영상을 예전에 찍으신 게 있어서 그 중에 특히 부산 쪽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실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의 시작을 2006년이었죠. 2006년입니다. 2006년 2월 13일에 찍으신 그러니까 이게 기관실에서 찍은 거죠. 예, 저희 교육용으로 찍은 영상이고 합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좀 이제 감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좀 논의를 해봤는데 이게 2006년이라 17년 전이네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가 어디냐 말씀을 좀 나눴는데 아마 경산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벌써 20년 되니까 그걸 기억을 까먹습니다. 이게 옛날에 어떻게 찍으셨나요? 스마트폰은 아니었을 거고. 그때 나름 6mm 캠코더 중에서 가장 고화질 나온다는 캠코더를 특별히 이제 빌려가지고 설치했고 제가 이거를 찍고 나서부터 사업소에서 교육용으로 제대로 된 거를 이렇게 교보제로 쓸 수 있었던 예, 그랬던 영상입니다. 근데 그 사업소에서 찍은 것들은 아마 일반 공개는 안 되겠죠. 내부용일 거겠죠. 사업소에서 이렇게 고화질로 찍을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일본인 친구 중에 철떡이 있어서 네.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캠코더를 좀 작심하고 찍었던 영상인데 그럼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그때 6mm라든지 예, 그때 매번 업데이트되는 기기를 가지고 찍으신 게 예 그렇습니다. 언제 공개하시나요, 다? 아 아마 뭐 그 조만간 슬슬 이렇게 예, 뭐 제 사후에라도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기장님이 찍으신 게 많아서 제가 한 번씩 이제 뽑아내려고 이렇게 한 번씩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오늘 뽑아낸 거는 이제 부산의 예. 17년 전 모습이죠. 그래서 열차가 소리를 좀 키우고 하겠습니다. 예, 경산을 이제 발차 이제 한다는 신호고요. 그렇죠. 이제 청도줌을 들어오죠. 그 청도가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하고는 차이점이라면 이제 LED 등은 그 당시에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데 홈이 아무래도 지금에 비해서는 좀 훨씬 더 초창기 때 모습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인가요? 초창기 때 홈이라는 건. 좀 지저분하죠. 요 사진 청도라는 거에 아래에 있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홈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갔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20년 전 영상 보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정비가 안 됐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계속 개량을 하나 봐요. 예, 끊임없이 개량이 되고 있어요. 그 주로 운행 안 하는 밤 시간이라든지. 예, 그 그렇습니다. 시설 그게 시설을 부르신 거죠? 계속 예, 하는 예. 게. 그러니까 이제 발주를 내 가지고 이제 전문 업체가 와서 하고 있죠. 참고로 이 여담인데 저희 외삼촌이 여기 청도 역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요 영상에 보이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왼쪽인데 이게 언덕바지가 있고 가면 청도 급수탑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뭔지 모르고 뭔가 시멘트가 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싶었고 좀 더 올라가면 외삼촌 집이 있었는데 어머니 친정이죠. 저 어릴 때 신기했던 게 그 앉아있으면은 외삼촌이 한 번씩 이게 철도 딱 소리만 듣고 이게 말하더라고. 이건 어디 가는 뭐라고. 어릴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근데 역장이면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막 소리 들으면 이게 새마을인지 다 아는 거고 무궁화인지 통일인지. 아셔야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릴 때 여기 살면서 그 서울 가는 열차를 보고는 밤에 나도 언젠가 저거 타고 서울 가야지 하셨다가 결국 꿈을 이루셨는데 다시 부산 가셨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청도 볼 때마다 그런 애잔한 느낌이 듭니다. 계속 가서 이제 청도 지나고 밀양 지나고 밀양분들 섭섭하시니까 당시에 좀 기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렇게 야간에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당시로서는 최선의 그렇죠. 영상입니다. 여기 이제 밀양 들어가는 거죠 아마. 예. 오늘은 이렇게 예전 영상도 섞어가면서 예, 감성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밀양쯤인 것 같은데. 이제 밀양부터는 원래 낙동강을 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이라서 야간 열차라서 그 모습을 이제 볼 수는 없었고 구포를 지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부산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시내 구간을 접하게 되는데 서울 쪽에선 전혀 볼 수 없었던 풍경이 오른쪽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오른쪽. 예, 오른쪽이. 그러니까 부산 처음 들어갈 때는 구포쯤 북구 쪽에서는 오른쪽은 낙동강이고 왼쪽은 아파트 단지죠. 예. 근데 이게 열차가 휘어 들어가면서 시내로 들면서 예. 거기부터 이제 양쪽으로 펼쳐지는 거죠. 정확히 정면부터 시작해요. 정면부터. 정면에 불빛이 산까지 이렇게 가득한 불빛들이 그렇죠. 비치고 부산하면 있어요. 이 산동네 쫙 산복도로들. 그거를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 보신 게 언제쯤이에요?
88년쯤 객실에서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사고 기관사실에서. 예. 그래서 객실에서 볼 때는 정면에 있던 모습을 못 봤었는데 운전실에서 정면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학생 때 봤던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 불빛이 산까지 가득했고 그랬죠. 이게 어느 그 해외에 그러니까 여행 코너에서 봤던 그런 낭만적인 그런 불빛. 어디 홍콩이라든지 항구 들어왔을 때 딱 펼쳐지는. 예. 그게 서울 쪽에서 전혀 볼 수 없었고. 없죠 그런 게. 인천도 그런 느낌이 없죠. 예. 그 다음은 이게 적어도 10분 이상 이어지는 거예요. 그 부산이 굉장히 큰 도시구나. 그리고 높은 도시구나. 굉장히 높은 도시고 크고. 그 다음은 그 왼쪽에는 계속해서 컨테이너 기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야 주차장 부전 정도인 거죠. 부전역이요. 부산진 쭉 이어지는데 부산 들어갔다가 이제 부산진에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구포서부터 부산까지는 정말 제2의 도시가 아니라 철도에 있어서는 제1의 도시다. 그렇죠. 예. 그 정말 서울 쪽에서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규모가 압도적인 규모가 펼쳐 있었죠. 사실 서울 경기 쪽에서는 경인선을 최초의 효자라고 물론 말을 하는 중요한 맞긴 한데 경부선 착공은 부산부터였다면서요. 촬영부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느낌을 부산 쪽은 강조하는 게 있고 확실히 철도의 일대 거점이죠. 예. 부산이. 그러니까 철도가 사실은 서울 기준으로 볼 때는 몰라도 부산 기준으로 볼 때 역시 철도 부산 역시도 방사형을 띠고 있는 상당히 이제 기준점이 되는 그런 느낌. 물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그렇죠. 여기부터 뻗어나가기 위해서 가운데는 경부선, 오른쪽은 동해선, 왼쪽은 경전선이지만 뭐 역사적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부산은 그렇게 해서 방사를 뻗어나가는 철도망의 중심이 서게 된 거고 지금도 그 기능을 안 잃어버리고 계속 확장시켜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철도인이 이제 그거를 쉽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역사적 상황이니까. 그래서 영상을 좀 보면 이게 이제 북구쯤에 들어간 거죠. 오른쪽에 낙동강이 있고 좀 가보면 이제 왼쪽이 벌써 아파트 단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화명 쪽 가면은 오른쪽에 낙동강 넘어서 이제 델타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강과 또 이런 풍경은 또 처음이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그리고 계속 가요. 이 상태로.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또 저희는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이제 구포쯤인 거 아니에요? 구포 들어가면 호텔 쫙 나타나고. 약간 좀 실망스럽게 이제 초입은 이렇습니다. 구포가 지금이나 상업 중심이라 호텔도 많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정말 부산이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운전실에서 하면 이게 보이는 모습인데 대구 지나고 나서 컴컴하다가 갑자기 번쩍번쩍하니까 여기부터. 그리고 이제 차양 막 양쪽에 차단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전 대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게 부산 구포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구포다. 방금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구포 지났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불빛이 끊기지 않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휘네요. 이게 이제 부전역 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가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부산진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잠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쯤에서 이 지역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지도를 하나 켜겠습니다. 이제 휘어서 들어가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냐? 구포 정도. 화명 구포가 이쯤이죠. 오른쪽에 낙동강이 있던 거고 왼쪽이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아까 크게 휘었죠 왼쪽으로. 요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기관실에서 보면 정면에서부터 아파트 단지가 나타난다고. 그 사상구청리는 요즘인가 보네. 신라대학교 있고. 그 동의대학 이제 나오고요. 휘고. 그러니까 이쪽에 상당히 높은 언덕입니다. 이제 철도로서는 상당히 높은 언덕을 넘고 있다 보면은 커브를 틀면서부터.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뭐 당연히 이제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지만은 그 정면에 떡하니 나타나요. 굉장히 큰 모습이. 그게 이 지금 보훈병원 있고 한 이 계곡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례 쪽.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도 있고요. 그 언덕에.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역시 부산은 제2의 도시 이전에 철도에 있어서만큼 제1의 도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가다가 이제 그러면 철도분들한테는 이 가야역 있는 게 이제 가야 조차장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조차장 전문적으로. 여기부터 그냥 부산인 건가요? 부산 큰 틀에서 부산역인 건가? 가야까지라고 보는 게 좀 맞긴 하겠네요. 하나 시스템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가야 부산진, 가야 부전, 부산진 부산. 그러니까 말씀 좀 고마우신데, 그러니까 저희 철도를 그 서울 기관차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을 가면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이 일대의 이 철도가 구역을 잘 몰라요.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해요.
그리고 기관차들이 특히 화물 열차 기관차도 있지만은 화물들을 입판해주는 그러니까 붙였다 떼어주고 그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그 기관차들은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끝나고 어느 역에서 이걸 담당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부산까지.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물은 특히 이제 그 가야하고 예. 이게 부산진인 거죠. 예, 예나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예, 일반 시민들은 이쪽가 좀 낯설고 예. 부산역이 낯익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진역만 가도 서울 쪽에서는 전혀 이렇게 넓은 선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선로가 본선도 있고 수색 같은 경우가 아마 이 비슷한 걸 텐데 서울 시민들이 수색역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색보다 더한 거는 여기는 본선들이 겹쳐 있어요. 아, 그래서 수색은 경의선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예. 여기는 차라리 일본의 어느 대도시를 갔을 때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한국에서는 부산밖에 없군요. 예, 부산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 철도 특집을 마련하는 이유가 이게 부산만의 고유한 그 철도 감성이 있기 때문에 감성과 부산 도시 발전에 있어서 철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 경기권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 따로 특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상을 좀 더 보면서 또 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시내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보시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해 주시면 멈추겠습니다. 네, 쭉 가시다가 좀만 더 가시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아파트는 이제 단지 예. 재건축이 됐고 계속 지금도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KTX 지나가는데 요때는 2단계 그러니까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고속선 개통되기 전이라서 모든 KTX가 부산에서 부품이랑을 거쳐갔었어요. 한참 그 도롱뇽 그것 때문에 예, 공사 예, 못하던 예. 시점. 그 대구 부산이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때도 당연히 재래선으로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안 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 왜 안 나나요? 일단은 경주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렇죠. 가는 시간이 걸렸고 신경주 울산에 해가지고. 그리고 뭐 승객들은 잘 모르지만 거기가 굉장한 이 산을 넘어요. 산을 넘으면서 터널로 뚫어도 산을 넘는군요. 여기. 예, 속도가 안 나요. 음.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기존의 재래선에 정차역 없이 가는 것과 큰 차이가 안 나는. 하지만 이제 열차 회수는 이제 늘 수 있죠. 그러니까 역시 선을 새로 뚫었으니까 또. 예, 역시 철도의 핵심은 선을 새로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선을. 이 GTX의 문제가 그 이념을 잘 구현하지 못한 것도 있는 거고. 솔직히 저는 약간 GTX 그런 구간들은 방향성을 좀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산도 GTX 계획이 있잖아요. 예, 부산 결국 부산형. 결국 이제 신선을 뚫어야 될 효과가 나오는 건데 예. 결론을 미리 말씀 주시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부산형 뷰티엑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뷰티엑스 같은 경우 현재 사실 구체적 계획이 완전 나오진 않았어요. 되게 아직까지도 개념. 개념적이고 일단 대심도로 한다. 대심도. 한 다음에 가덕도 공항에서 오시리아 단지까지 연결을 한다. 오시리아라는 건 이제 동부산을 동부산 말합니다. 관광단지를 네. 말하는 거고요. 한다. 그 다음에 150km 정도 수소열차를 사용한다. 정도까지가 현재 나온 개념이고. 그러니까 고동네 현재 그러면 이른바 수도권적 GTX가 한 노선이 얘기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현재 이제 그 민자 그 업체가 있죠. 업체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시한 안을 보면은 일단은 가덕도 공항을 들어가는 철도는 가덕도 공항 철도를 국토부에서 건설한 철도랑 공용을 하겠다. 공용. 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부분도 공용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념을 반영하려면 빠르게 간다는 걸 반영하려면 새로 가는 게 제일 맞는데 제일 좋죠. 그러려면 돈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물론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예타를 통과시키면 면제를 하시면 되는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산 쪽은 정치력이 있는 도시라 모르겠지만 너무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현대 뷰티엑스 같은 경우도 4조 7천억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야. 아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줄이는 안으로서 결국 공용안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군데군데 공용을 예. 하겠죠. 그러면 기대했던 속도가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예.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 그 가덕도 신공항에서 그러니까 부산역 북항 쪽까지가 18분, 오시라니 3분을 현재 그렇죠. 상정해 놓고 있는데 아마 실제 단계에 넘어가면은 많이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TX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소 예, 연료를 한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직 실증이 좀 더 필요한 기술이라 예, 그 부분은 뭐 다음에 그 극복을 해야 얘기를 할 되겠죠. 때 예, 다음 시간쯤에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말씀드린 건 GTX가 서울 경기권에서 얘기 된다면
부산 동남권에서도 같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역시나 공용 문제는 걸릴 것이다라는 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 뭐 KTX 이제 지나가고 있죠. 넓어지네요. 예, 무슨 역 플랫폼 같은 느낌이네요. 사상역인가요? 사상. 좀 더 들어가 보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로가 하나 더 생기죠. 가야 조차장 가는 선로가 양옆으로 하나씩 더 있죠. 확 넓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잠깐 지금 나온다. 음. 그러니까 이 모습이에요. 아 정말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런 느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어디 가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좀 인상에 남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대구에서 마치고 나서 98년, 99년 사이에 5개월 정도 부산 살았었는데 그때 해운대 쪽에 살았거든요. 중동 쪽에. 거기서 한 번씩 버거킹을 먹으려고 부산 시내에 나오다 보면 버스가 이제 무한히 외길을 통해 가지고 이 서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동네 요 조차장 쪽으로 다녔는데 예. 그때 철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지 몰랐지만 뜬금없이 넓은 부지가 나타나고 예. 그리고 아파트가 감싸고 있어가지고 참 독특한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그냥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층층이 있죠 이렇게. 예. 확실히 이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부산만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강렬했어요. 이 강렬한 풍경을 좀 더 보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이거는 찍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몰랐고 그러니까 잠깐 이제 눈으로 이제 보고 왜냐하면은 지형지물을 익혀야 계속해서 열차를 안전하게 이제 운행을 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지나가면 이제 조차장이 이제 왼쪽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쯤에서 설명. 조차장이 뭔가요? 아 차들을 그러니까 우리 객차나 화차들을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혹은 방향에 맞게 혹은 고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철도 공간을 조차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의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예. 2호선 부암역부터 예, 계급역까지 여기 4개에 걸친 넓은 길이에 굉장히 길죠. 그 여기는 아마 미군기지도 있었죠? 현재도 있지요. 현재도. 네. 근데 일부는 빠졌잖아요. 아마. 예, 거기 아마 이렇게 지금 클릭 한 대가 미군기지. 예, 근데 근데 일부는 없더라고요. 비어 있더라고요. 예, 작년에 갔을 때 비어 비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근데 역시나 옆에는 철조망이 있고 미군 시설이니까 예. 뭐 촬영 금지 써 있고. 그럼 역시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데 네. 실제는 비었나 보다. 유사시에는 현재 사용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98년, 99년에 잠깐 부산 살 때 지나다니 보면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헬기 같은 게 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 뭔가 군 부대가 한복판에 있구나. 서울의 용산에 있듯이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있는데 지금도 미군 기지로 소유가 돼 있다라는 거. 역시 여기는 철도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여전히 요충지네요. 부산에서는. 뭐 철도는 예,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부지의 넓이도 있지만 여기서 이 차 공장이 있죠. 네. 이 기관차들을 고치는 공장이 가야 부산에 차량 있고. 사업소 있고 이쪽 예, 거기는 이제 일반 열차들 고치는 거고 옆에 이렇게 큰 큰. 예, 건물들이 기관차, 객차, 화차를 본격적으로 고치는 정말 오버홀을 할 수 있는 이 정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디젤 기관차는 사실상 운행을 못 해요. 화차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그 미군 기지는 부산시에서는 다 일단 내보내기를 그렇죠. 희망하고 있지요. 뭐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모든 부대가 그 미군 부대가 각 시 요청에 따라서 나갈 것이냐는 또 개별 오히려 문제고. 대구는 더 늘어나는 추세고요. 근데 대구 분들은 K2가 이제 군위로 빠지기로 했으니까 없어진다 생각을 하시던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부산은 어떨까요? 지금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그 항만 쪽에 있는 미군 시설들은 좀 빠진다는 계획이죠. 그렇죠. 그 일부 이제 엑스포 부지를 쓰기 위해서. 예, 대표적으로 55보급창 그건 뭐 공개된 정보니까. 네. 을 상당히 넓은 부지인데 네. 일제시대부터 군수시설 기지로 사용이 됐던 일본군 시설을 미군이 접수해서. 그대로 접수해서 사용 시설인데 거기가 엑스포 부지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산의 항만도 워낙 복잡해가지고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여기가 지금 55보급창 다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자성대 부두인데 자성대부도. 자성대 부두가 엑스포 메인 시설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 북항이 어디죠? 그러니까 요 영도를 기준으로 북쪽을 북항이라고 불러요. 남항은 어딘가요? 남항은 그 기준으로 남쪽이죠. 그 영도가 중심이 되는 거죠. 예. 그 신선대부두는 어디를 말하나요? 신선대부두는 여기가 신선대부두입니다. 여기가 신선대라는 지역이고요. 이게 신선대부두고 요게 감만부두고. 감만부두. 네. 그러니까 부산이 헷갈리는 게 감만동과 감천동이 있는데 이게 외진들 좀 헷갈리더라고요. 요게 감천항이죠. 그렇죠. 감천은 따로 있죠. 네, 벌크 전문으로 그러니까 원래 부산에 벌크선들이 많이 북항에 들어오다가 근데 영도 쪽에 나온 네, 거잖아요. 벌크항 이제 선들은 다 감천항 쪽으로 다 이전시켰죠.
그리고 이제 핵심 시설도 부산 신항도 또 만들어서 또 예. 기능 분산시키고 있고. 예, 이미 분산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시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재밌는 경관 중 하나였던 부산 시내에 들어오는 장대형 컨테이너 열차는 이제 볼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화물 쪽은 다 부산 시내 쪽으로 몰았기 때문에 한동안 여기로 컨테이너 들어와서 시내를 트럭들이 예, 다녔잖아요. 우암선이 그러니까 우암선으로 이 신선대 부두까지 컨테이너 열차가 매일 서울 오갔는데 우암선이라는 게 뭐 어디를 말하나요? 우암선이라는 거는 부산진에서 네. 여기 신선대 부두까지의 철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일제 때부터 놓인 첫 예, 이거는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 하고 영상을 마저 오케이. 보고 그러시죠. 부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철도가. 아 정말 부산적인 풍경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곡선을 돌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제 6배갈 이제 앞으로 내려가면 4배갈이라서 이제 제한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선로가 양옆으로 더 있죠. 그러니까 요게 저희들 이제 선로를 외울 때 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로가 이제 같이 나란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가야 조차장으로 가는 그런 선로고요. 이거는 부산 쪽 차량 사업소 분 아니시면 딴 지역분 헷갈리시겠어요. 딴 쪽 기관사 분들도. 예, 전혀 이 선이 몰라요. 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에 지금 들어가죠. 네. 예, 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으로 지금. 하면 뭔가요? 바로 이제 그 가야 가야 기지가 차장이고 이거는 이제 예. 부산으로 향하는 거고 역으로. 예, 부산 경부선 본선입니다. 이제 한번 크게 또 휘겠네요. 예. 계속 뭐라 말씀들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알아듣는데 음. 그러니까 다른 열차하고 이제 특히 역하고 많은 교신이 좀 이루어져 있고 지금 특히 무전량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화차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화차가 많은, 예, 화물차가 많은. 예, 그거에 관련돼서 무전이 계속 지금 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좀 더 내려가면 보이겠지만 많이 휘네요, 이제. 예. 이제 사실 이제 다 왔는데 음. 예, 이 왼쪽에는 아까 했던 차량 기지가 있고 공장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많이 지나가고 휘었습니다.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또 선로 사이에 또 집이 있다 그래서 좀 요즘 좀 약간 핫해졌는 아. 예,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로하고 선로 사이에 이제 주택가가 아, 있었던 예, 거죠. 좀 예. 근데 이제 주민들은 힘들죠. 힘들죠. 양옆에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집이 있는데 철도를 놓은 게 아니라 예. 철도가 놓인 다음에 집이 들어선 거긴 합니다만 이제 부산역 들어간 느낌이 드네요. 예. 확 넓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옆에 왼쪽에 보면 선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가 본선이고 어디가 지선인지를 헷갈려요. 부산 사업소분들은 아시겠죠? 아, 이거 알아야죠. 아셔야 되는 거죠. 예. 저희는 오늘 오로지 반대로 이제 행신이라든지 다 아시는 거고. 예, 저는 예.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넓다 생각을 했던 거 그런 거죠. 넓고 높고. 예. 이제 이거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조심해라. 아. 경고 신호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기지로 가는 차예요. KTX가 기지라고 하면 아까 했던 가야 가야로. 차량. 예. 그럼 부산역을 KTX가 부산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가야에 머무는 거군요. 예, 거기서 정비를 하는 거죠. 그때 답사할 때 말씀이 가야 조차장 기능이 많이 이제 줄더라도 KTX 수리는 할 거라고. 그거 해야죠. 앞으로도 할 건 거죠. 그렇죠. 그럼 부산이 바라는 것처럼 시가 바라는 것처럼 모든 철도 시설을 외곽으로 뺀다는 건 좀 쉽진 않겠네요, 당분간은. 예, 저희는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를 빼고서 어디서 이걸 정비를 해야 될지 저는 이렇게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예. 견해입니다. 근데 부산도 꽉 차가지고. 지금 보면은 왼쪽에 이제 건널목 아저씨가 이렇게 등을 흔들고 있는데 안전하다. 예, 지나가도 이제 이렇게. 예, 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쪽엔 지금 다 가림막 쳐 있는 거겠죠. 차 예. 오지 말라고. 예, 지금은 없어졌고 아직 없어진 풍경이군요. 여기. 예. 이제 좀 더 이제 가시면은 이제 매축지 마을 이제 지나가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매추지 마을 핫하죠. 요즘 약간 이제 레트로를 핫하죠. 예. 곧 없어질 재개발로. 예, 쭉 가면 이제 왼쪽이 매축지 마을이고 이제 부산진 이제 들어갈 부산진. 건데 예. 사실 부산진부터 기억이 그냥 부산역까지 한 덩어리라는 느낌이에요. 예. 쭉 이어져서. 근데 잠깐 여기서 한때 부산진역이 부산역 기능을 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부산역이 원래 지금 중앙동에 일제 때 있다가 일제 때 중앙이어서 네, 중앙동이죠. 중앙동에 있다가 지금 위치로 이전을 하기로 결정이 나면서 그 공사를 하면서 그 구간을 폐쇄를 하고 부산진에 65년부터 69년까지 약 4년간을 종착역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부산 친척이라든지 지인들이 부산진역에 대한 기억이 강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진역이 사실 요즘에 여객 취급 안 하잖아요. 예, 화물은 안 여전히 활발하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물도 요새는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신선대부도
자선 이제 간만부도에서 나오는 이 컨테이너가 서울로 가는 열차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거기 CY가 그러니까 컨테이너 야드가 있는데 거기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부산신항 쪽으로 옮겨가면서 부산신항 쪽으로 옮겨가면서 부산진역이라는 자체의 존재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어요. 여기 잠시 이제 부산신항이 어디냐 찾아보면 부산신항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한국의 21세기에 많이 나올 지역이라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부산신항이 이름은 부산신항인데 사실 창원시랑 걸쳐 있죠. 그렇죠. 오른쪽은 부산시고 왼쪽은 창원시 중에 옛날 진해. 이 만들던 당시엔 진해시였죠. 만들 때는 진해시였다가 통합 마창진 통합되면서 창원시. 그리고 원래는 김해 땅이었다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이 지역을 창원과 부산에 뺏겨버리면서 바다 없는 도시가 돼버렸죠. 굉장히 커요, 보면. 그리고 보니까 이 철도 그러니까 노선도 많이 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같이. 부산 신항역이 그 아까 그 지도로 다시 가셔가지고 다시 보면 남철송장, 북철송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열차가 들어오는 데고 그 위에 보면은 큰 역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더 올라가면 그게 이제 부산 신항역인데 네. 거기로 이제 지금 부산진역에 있는 컨테이너 야드와 지금 그 범천동에 있는 네. 그 부산 철도 차량 정비단 이전을 해옵니다. 제가 부산시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가야에 있는 걸 전부 다 일로 옮겨오고 싶겠네요. 가야는 일단은 안 옮겨가는 걸로 사실상 결정이 났고요. 그 마음은 네. 그쪽이 삼각선도 해가지고 좀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잖아요. 부산 측에서는. 하지만 안 되는 걸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거리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모든 KTX 열차들이 부산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로. 그러니까 부전 마산선을 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굉장한 낭비겠군요. 네. 이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런 라인이 갈라지는 거겠군요. 그게 이 지도에서 보는 신항 남선, 신항 북선이니 하는 이 철송장이 뭐예요? 말 그대로 철도 화물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항구에서 철도 운송 장소 이런 게 있군요. 그 부산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처음에 차 탈 때 비해서 정말 많이 줄었던 거는 이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네네. 정말 많은 열차들이 운행을 했다가 지금 가 보면은 좀 드물게나마 그래도 그 컨테이너 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어떤 존재감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부산진역이. 근데 나중에 뭐 한국과 좀 더 이제 한쪽으로 이제 옮기면은 부산진역은 이제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운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기관차 사무소가 이제 가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관차가 와서 연결하고 가는 시스템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로 가장 큰 일반인이 모르는 부분인 건데 부산역이 중심이 아니라 네. 핵심은 가야인 거죠. 예, 저희는 가야가 중심이죠. 가야 부전 서면 요 지역. 예. 그래서 보면 부산이 일반 상업 중심도 서면인데 예. 철도도 중심이 서면인 것 같아요. 그 일대. 예. 부산의 체계가 사실은 이제 부산 다대포까지 바닷가가 있는 거고 큰 틀로 항구가 있고 우암 해운대 나간 라인이 있고 동래 라인이 있는 거고 중심에 있는 게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서면 부전.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1969년 철도 연표에 실려 있는 예. 부산 부근 선로도로 따로 떼놨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지금도 큰 틀에서 변함은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 우암은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예. 거고 아마. 참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알겠지만 부산이 뭐 평지가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산 속에 계곡에 지금 막 도로도 놓고. 예. 그러니까 숨겨진 터널도 있고 그런 우회하는 선로들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뭐 기관차를 정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쉽게 옮겨지지 않는 그 시설들이고 그러니까 나름 고민 끝에 만들어진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분들은 그 삼각선부터 해서 이 예. 가야주차장 옆에 다 옮겨간다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그 부동산 분들도 그 옮겨간다는 전제로 수많은 이제 환상의 나래들을 펼치시는데. 심지어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부산 시내 구간의 경부선까지 지어하겠다는 그렇죠. 안까지 나왔죠. 수도권에서 경인선 지하가 영원한 화두라면 이 지역은 경부선의 부산 시내 구간을 완전 지워하겠다. 그렇죠. 각각 수조 원이 들죠. 예. 그냥 한국이 지금보다 국력이 2배쯤 크면 아마 다 지하화시키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거의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핵심 시설은 남을 거란 전제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보시거나 땅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영상을 좀 더 본 다음에 오늘 시간을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열차가 거의 부산에 다 들어왔습니다. 예. 계속 이제 선로가 이제 분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이 라인 본선 라인을 따라가서 부산역에 종착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이제 느려지고 있네요. 예. 열차가. 지금 뭐 65 이제 이하로 이제 속도를 줄이고 있는 것 같고. 시끌시끌하네요. 예. 왼쪽에 보면 이제 기관차들 지금 연결돼 있죠. 그럼 가만히 보면 여기? 예,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열차 거기서 시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오른쪽이 영상의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역전 앞이라고 하는 그 라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역이나 부산역이나 광복동하고 있고. 예, 예. 왼쪽은 바닷가 쪽이고. 예. 사실 바다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컨테이너 쌓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쪽은 그 거대한 컨테이너 선과 예. 컨테이너들이 한가득하죠 언제나. 지금 이제 부산진에서 출발하는 그 소화물 열차 지금 오른쪽에 있었고요. 살짝 뒤에 보면 예, 이게 소화물 열차예요. 여기. 예, 예. 부산진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소화물 열차. 예. 근데 부산진역이 한동안 이 화물 기능을 많이 담당하다가 예. 이모 씨 말씀처럼 이제 기능이 줄어들고 있다. 예, 지금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결국은 부산진역은 여객은 취급 안 하는 거고 예. 화물도 줄면은 결국은 부산역하고 그냥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부산진 CY가 옮겨간다면은 폐역이죠. 폐역이죠. 지금도 화물 여객 취급 안 하니까 문 닫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 그 부산진 CY 자체를 부산시에서 엑스포 부지로 지금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폐역이라고 보는 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아직 엑스포 발표 직전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엑스포가 되면 좋고 예. 안 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예, 그렇게 되겠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살상 이제 열차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항으로 많이 옮겼고요. 저희는 이 부산역이라고 하면 정확히 부산역만 찝질 못하고 아까 했던 가야부터 시작해서 부산진 그리고 부산역.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어디가 부산인 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가. 이게 수도권 사람들한테 낯선 비유하자면은 상암 DMC 상암역부터 수색 거쳐가지고 화전정도까지가 사실 한 덩어리잖아요. 크게 예. 뭐 그런 느낌일까요? 거기도 수색 조차장이죠 예, 더 말하자면. 컸죠 규모가. 지금 뭐 시간을 이제 우리 법무기 원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새마을 열차는 5분 이하로만 운행을 했었어요. 5분 이하 운행이라는 게 뭘까요? 지연을 무조건 5분 내로만 예. 지연할 수 있다. 2분 3분. 그러니까 한 2, 3분 늦으면 관제실에서 왜 늦냐. 그때부터 이제 회복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선로의 제한 속도라든가 예, 곡선 속도를 다 외우고 다녔었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경부선 KTX 탔는데 11분인가 연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요즘에는. 점점 이제 시스템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해야겠죠. 이렇게 기기적인 충돌들. 예. 하나의 경부선 라인으로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밝혀지는데 이게 경부선에서 고속선 갈라졌다가 고속선에서 호남선 갈라지고 여기서 말씀하는 게 경부선은 재래 경부선 예. 고속선이 따로 있는 예. 거고. 그게 그 경합되는 지점들에서 그러니까 딜레이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갈아탔어야 되는데 천안쯤에서 예. 갈아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걱정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뒤에 것도 밀리고 있는 거예요. 착착착. 그래서 거의 한 15분, 20분 늦은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늦은 거고 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5분 이내로만 무조건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밤에라서 그렇게 했겠지만 회복운전 할 줄 알았거든요. 예. 안 하더라고요. 대전전부터 해가지고 사실 좀 땡길 줄 알았는데. 앞에 반드시 걸리는 뭔가 있을 겁니다. 또 오송 때도 못 잡고 예. 또 천안도 못 잡고 결국은 10분 정도 늦은 상태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오송은 뭐 호남선 열차가 이렇게 경합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천안은 그 열차가 천안 아선 정차하면 또 걸려요. 그리고 천안 아선서부터 이제 광명까지 유일하게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앞에 SR 열차 가면 또 걸려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복선 노선이 좀 필요하겠어요. 중앙선 같은 게 고속화 완성되고 나면 그 기능을 좀 분산시켜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제 문외한으로서 합니다만 쉽지는 않겠죠, 물론. 복복선이 되면은 저는 좋은 게 지금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는 꼬리가 보여요. 앞에 게. 예, 앞에 열차 꼬리가 보일 정도로 지금 붙어서 그러니까 용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꽉 찼네요, 벌써. 예. 나름 20여 년 전에 고속철도 계획할 때는 나름대로 여유 있게 잡은 건데도 상당히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꽉 찼네요. 철도 차량도 한 30% 정도는 원래 정비를 하는 거였는데 너무 손님이 많으니까 그 좋은 현상이긴 한데 거의 10%도 유지를 못할 정도로 모든 열차 투입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고속 열차가 이제 오른쪽으로 지나갈 거예요. 이 열차는 이 열차는 경북 본선을 타고서 서울로 가는 열차입니다. 이건 이제 서울로. 이거 예. 고속철도. 예, 얘는 고속전철이 개통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구포 밀양 가는 본선 열차고 그 전에 설명했던 열차는 기지로 가는 열차. 이게 굉장히 이제 천천히 가는 거는 방금 이제 신호가 그러니까 경계 25km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느리게 가네요. 예. 그러니까 지루하지만은 저희는 25km를 지켜야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단 1km도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계가 그걸 막는 건 아닌 거죠. 속도를 못 넘게. 예, 막기도 하고 사실은 뭐 저희들만의 조치로 넘길 수는 있지만 어차피 블랙박스에 다 기록이 되니까 그렇게 무리수는 두지 않죠. 이게 이제 부산역이겠어요. 예. 이 구조는 지금 형태는 그대로 지금도 동일합니다. 음악도 들리고 예. 무선도 많이 들리고 부산 보이네요. 예. 전 지금 우리 본무기관사님의 이 잔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들어갈 때 어디서 제동을 쓰고 그러니까 몇 번 선에 들어갔으면 뭘 조심을 해야 되고 계속 말을 하는군요. 아, 계속. 그러니까 일반 이제 승객들은 예. 당연히 기계가 해주는 게 아니야 고속철도인데 예. 또 이것은 뭐 새마르긴 하지만 예. 안 그런가 봐요. 아, 결국 사람이 계속 잡아줘야 되나 봐요. 예, 끊임없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답사할 때 말씀이 다 외워야 된다고 어느 라인은 뭐가 위험하고 하는 거를 예. 결국은 기계에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힘들어요. 그 기계 자체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땐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홍수 나거나 할 때 또 그럴 거고 예. 어느 철교가 또 잠기거나 위험할 때도 있고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래도 뭐 KTX가 많이 안 다닐 때라서 당당하게 우리가 좀 좋은 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당짜리 선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부산역인 거죠. 예, 지금 부산역이 됐죠. 아 굉장하네 시끌시끌하네요. 계속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형님이 지금 아직 근무하시는데. 이분은 지금 선생님은 서울 사업소인 거고 예. 지금 이분은 부산 사업소신가요? 아니 같이 서울기관차. 아, 예. 그래서 지금 말이 이른바 공용어로 쓰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근데 부산 사업소 분들이 만약에 하시면 부산말로 하시겠어요? 저희 가면 부산말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무전을 할 때는. 이건 지금 서울말 쓰고 계세요. 속도 줄이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보면 이제 시설이 많이 개량은 됐어요. 이때에 비해서도. 이건 이제 없는 거죠? 예. 플랫폼 지금 홈에 자동차도 지금 들어와 있고 업무용 차지만은. 정지. 예. 그러니까 20량에 맞췄다는 얘기는 저희가 16량짜리들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부산 온 거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영상은 안 나가지만 이 남쪽으로 보면 아직도 더 선로가 있네요. 예, 여기에 이제 유치를 하는 것도 있고 볼까요, 한번? 이거는 지도에 나오겠죠? 예, 거기까지 가야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이 끝나는 거죠. 아까 열차가 멈춘 데는 여기인 거고 예. 아래쪽으로 더 길게 있는 예. 거죠. 거의 뭐 전철역 하나 그 구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모 씨, 여기 이 아래쪽에 그 이어지는 선로 마지막에 부산 장교역 폐역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끝인 건가요, 부산역에서? 거기가 이제 부산 장교역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부산 장교역이 거기가 아니었고 네. 부산 장교역은 일부도에 뻗어 있던 게 장교역이고 네.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복잡해졌는데 네. 원래 여기에 부산역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언제 부산역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제 때? 1908년부터 69년까지. 그러니까 구한 말부터 네. 해방 직후까지. 아니, 그러니까 69년이 아니라 65년까지. 65년까지죠. 그다음에 여기 부산항 제1부대라고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쭉 뻗어 있던 게 장교역이었어요. 장교역은 말 그대로 이제 장교라는 게 배가 닿는 곳을 말하는 건데 일본어가 다니던 이제 연락선을 부간페리오라든지 타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려면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배 시간에 맞춰서 열차들이 여기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래도 이게 식민지 시대 때 명물이었다면서요. 배가 내리면 곧바로 열차를 탈 수 있다. 네. 이런 게 좀 세심한데 사실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리라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차를 타기도 애매하고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데 여기서 배를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간다? 이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짧은 거리기 때문에 오히려 차를 탈 수도 없고. 지금 인천항이 좀 그렇지 않았어요? 예. 한동안 예. 중국 분들이 내려가지고는 여기 바로 앞에 없어가지고 다 끌고 걸어 다니셨잖아요. 예. 그래서 걸어다니시잖아요, 바로 지금도. 이 배 앞까지 기차를 움직여주는 거는 짧은 거리. 상당히 서비스로서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부산역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서부터 신의주도 가고 경성도 가고 예. 봉천도 가는 거였던 일반적으로 거죠. 이제 경로가 부산역 자체는 옛날 부산역이 터미널식이었고 그럼 예전에 부산역과 세관이 붙어 있는 거겠군요. 그보다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으로서.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세관 건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옆에 옛날에 구 부산 세관이 그렇죠. 있었어요. 벽돌로 지었던 예쁜. 그다음에 요 위에 부산역이 건물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산역 자체는 터미널식역이고
부산역 들어오기 전에 선로가 갈라져서 이 장교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교역에서 이제 출발한 열차는 부산역 본역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다른 방법이 있긴 했지만 지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옛날 부산 세관인 거죠. 요 왼쪽에 그러면 부산 장교역이었겠군요. 네. 그래서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됐었죠. 사적으로 심지어는 이제 문화재 중에서 상당히 등급이 높은 사적으로 지정이 됐다가 사적 지정을 해제하고 철거를 했죠. 79년도에. 왜 철거를 했죠? 이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부산대교를 만들면서 부산대교라는 거는 요 다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 영도로 영도대교 들어가면서 만들면서 여기에 도로를 이제 부산 외부로 나간 도로 연결하면서 이 건물이 딱 여기 가로막고 있으니까 여기를 철거를 하고 건물을 그러니까 도로를 내는 걸로 결정을 한 거죠. 그 취해서 사적 지정을 해제시키고는 사실 반대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부산 시민들이 영도다리와 부산 세관 건물은 양대추가 아니겠습니까? 추억에서. 근데 그거를 헐어버린 것에 대한 성실감이 크시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오늘날 와서 다시 복원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좀 어떻게 좀 유도리를 발휘해서라도 좀 하지. 그게 이제 적벽도 건물이다 보니까 이전을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었고. 저 옛날 벨기에 영사관 지금 관악구가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전 복원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가보면 지금 세관 앞에 그때 벽돌 가지고 조그맣게 탑 만들어 놓고 네. 기념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만든 신세관도 또 이제 이전한다면서요. 철거하고. 네, 뭐 신세관 이제 신세관 건물,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기엔 오래됐지만 그것도 5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나름도 근대유산 이 자격이 자체도 되죠. 근대유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부산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부선 1905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초량까지만 개통됐어요. 조량까지. 초량이라는 게 지금 부산역짜리 정도 됩니다. 지금 지도를 볼까요? 예. 다른 지역분들은 낯서실 수 있으니까 부산역, 부산진역, 초량 위치를 같이 보죠. 부산역 옛날에 찍은 사진들 보고 지리가 왜 지금 이렇게 다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산에서 계세요. 이상하다. 왜 일제시대 때 건물하고 지금 부산역은 건물 다른 건 상관없는데 그 위치가 뒤에 다르냐고. 배경이 다르다. 풍경이. 예, 그래서 부산역을 옮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기억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없어지면 또 금방 잊혀져요. 예. 부산 세관은 정말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최초의 부산역은 지금 부산역의 약간 위에 초량역이라는 역이 있었는데 거기까지가 최초 개통을 했고 지금 지하철 초량역 근처겠군요. 예, 거기 개통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철도 공장도 만들어지고 철도 관사단지도 만들어졌었어요. 지금도 한 채 남아 있고. 그거는 수정동 관사고 초량동 관사는 현재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고 그러다가 2008년도에 한국 끝까지 8년 개통이 됐고요. 그러면서 부산역이 여기로 옮겨지게 돼서 1908년부터 이제 65년까지는 여기에 부산역이 있었죠. 그래서 적벽돌 건물이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산 엽서 식민지 시대 부산 엽서 쪽 중에 부산역이 보이고 전차 궤도가 보이는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아울러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미군이 50년대 한국전이 당시 미군 사진입니다. 이 이후에 불탔죠. 예, 53년도에 대화제 때 불이 탔고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임시 역사를 사용하다가 새 역사를 짓는 거를 옮겨서 짓자라는 계획이 발표가 돼서 현재 이제 당시 초량역이 있었고 당시에는 초량역 자리로 옮기는 걸 하면서 처음에 계획은 이 부산의 민중 역사라고 했는데 이 민중이라는 게 이게 민자 역사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일본 용어를 그려서 일본의 민중 역사라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민중 역사로 세계 최대의 맘모스 빌딩을 짓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이 생겼는데 엎어졌어요 결국. 역시 너무 좀 무모하게 네. 얘기해서. 64년도 신문인데 조선일보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가 엎어졌고 그냥 좀 작게 짓는 걸로 해서 69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은 그 사이에 저기 많은 제 기억에도 있는 예, 저 계단 올라가 쭉 2층 올라가면 요게 나왔죠. 이제 69년도에 완성된 이제 현재 부산역의 원형인데 현재도 이 껍데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대로 맞아요.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2004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축이 됐잖아요. 고속도로 개통할 때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 뼈대 위에 그대로 증축된 겁니다. 그 위치가 처음에는 지금 부산역의 북쪽에 있다가 네. 지금 부산역이 남쪽으로 갔다가 예. 지금의 위치로 오게 돼요. 지금의 위치로 오게 된 거고 앞으로도 아마 위치가 변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의 계획으로는 일반 열차의 모든 기능은 부전역으로 이전을 시키고 부산역은 고속철도 전용역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그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지금의 부산역이고요. 지금 이모 씨가 말씀하신 부전역은 여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옛날 동해남부선도 스타트가 부전역이고 예. 부전마산 복선전철이고 이것도 이제 일반 열차는 부전역에 서게 할 거고 부전역이 참 중요한가 봐요.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지겠죠. 여기 이거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겠죠, 아마. 아무래도 부산이라는 데가 이제 옛날에는 부산이라고 하면은 옛날 부산역 중앙동에서 오히려 그 남서쪽으로 시가지가 더 컸는데 일본인의 시가지들. 점점 더 북쪽으로 뻗어나가 동북쪽으로 뻗어나간 게 동네를 향해 가면서. 뻗어나간 게 부산의 발전이었기 때문에 중심축이 서면으로 옮겨갔죠. 사실 서면이라는 게 원래 이름 자체가 이 동래부 서면이라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방위였거든요. 동네에서는 서쪽에 해당했죠. 서면이었는데 그 서면이라는 방위면 이름이 그냥 특정 지명이 돼 버렸어요. 오늘날 서면이라는. 한때는 여기 뭐 대규모 공업단지도 있었고. 예. 또 부전역에는 옛날에 이제 2010년도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을 하면서 부전역 지하를 통과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부산진역점에 와서 지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부전역에 고속철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선 시동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간하고 분기기는 미리 분기기 만들자를 해놨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다 내다보고 했는데 문제는 역사를 건설한 수천억 원의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사공단의 코레일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부산시도 그 돈을 못 내겠다는 입장이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을 내다봤는데 돈이 아까운 상태. 근데 지하 공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입니다. 나중에 안 되면 그거 뭐 관광시설로다 쓰겠군요. 또 뭐 환상의 뭐 지하 플랫폼 발견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지하 공간에 그런 식의 그 공간을 또 예비로 두고 있다는 거 처음엔 몰랐었어요. 그 내용을. 그 장기적 계획도 세웠었네요.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부전 KTX 상당히 빨리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예. 근데 이 당시에 계획하는 사람 생각들도 이제 일반 열차 종착역이 부전역이 되기 때문에 부전역 KTX 서야 된다라는 경부선 KTX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도 꽤 많은 돈을 들여 선시공을 했던 거죠. 그럼 결국 설 수도 있겠네요. KTX가 부산에 한번 서고 부산역에 서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결국은 용산에 서고 서울 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뭐 저희가 지금 이제 KTX 운행하고서 느끼는 거는 부산역을 나가면 사실은 이렇게 먹을 곳이나 이렇게 관광지로서의 좀 느낌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서면 쪽 가야 그래도 이제 제대로 된 도시의 어떤 부산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 당연한 얘기지만 설 수 있으면 전 그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속도가 굉장히 낮아요. 지상의 선형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높지도 않고. 그럼 뭐 설 수 있겠네요. 속도는 낮으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부산 철도 특집 첫 시간은 이렇게 부산역과 부전역의 미래를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우선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로 이제 부산 철도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